사랑이 부족한 애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럼 뭘 해줘야 돼? 사랑을 줘야 되는데 그 학부모가 못 줘서 생긴 병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뭘 하라 그래? 학교에서 주라 그래. 네, 오늘은 서희초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고 육아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이 많죠. 오은영 씨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인권 조례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쪽에서 다루는 거는 어차피 사회적인 문제니까 저는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인사이트를 좀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기 전에 우리는 지금 이거의 문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육아와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럼 육아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었냐? 양육과 보육이 있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양육과 보육과 교육의 문제인데요. 정의를 내리고 이 정의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양육과 보육과 교육의 문제를 다 뭘로 해결을 하고 있냐면요. 양육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육의 영역이 있고요. 보육의 영역이 있고 교육의 영역이 있습니다. 목적이 다 있거든요. 목적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이 보육으로 가기 전까지는 양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양육의 목적은 뭐냐? 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집안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정에서 아이에게 줘야 될 것은 뭡니까?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 어디에서만 줄 수 있어요? 가정에서만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랑을 하고 나서 뭐 해줘야 되냐면은 인간적으로 해야 할 기본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밥을 스스로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배변을 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걸음마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도 배워야 되고요. 대부분의 것들이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여기서 이루고 나서는 보육 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이 보육에서는 뭘 해줘야 되냐? 이 보육은 어디서 일어나냐? 어린이집이나 또 유치원에서 일어나죠. 그럼 여기서는 뭘 가르쳐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는 질서와 인간 관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질서와 인간 관계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또래 집단이라는 곳에서 나오는데 내가 집에서는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단체로 들어가면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뭘 배워야 되냐면은 질서를 배워야 돼요. 예전에는 형제가 많았을 때는 그 안에서 질서가 가능했는데 이제 사회에서 낳는 아이들이 적어지고 이 아이들에 대해서 유일하게 인간관계를 만드는 곳이 보육시설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엄마 아빠는 내가 투정을 부리면은 엄마 아빠는 받아줬는데 이 집단에 가면은 내가 투정을 부렸을 때 안 받아줘요. 왜 안 받아주죠? 엄마 아빠가 아니고 또래 집단이니까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고 그 다른 것을 잘 조율해 가면서 관계를 만들어 가는 법을 배우는 게 사실 보육시설입니다. 점점 양육시설에서 아이가 하나 둘 이렇게 낳다 보니까 이 관계 형성이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걸 어디 와서 배우는 거냐면은 보육시설에 와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해줘야 될 것은 뭐냐면 선생님이라는 역할은 뭐냐면은 질서를 잡아주고 관계에 있어서 잘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언이 결국에는 훈육이 되는 거죠. 그래, 이걸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양육을 들고 들어오는 거야. 양육을 들고 들어오니까 학부모라는 괴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학부모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피드백을 줘야 될 게 뭐냐면은 단체 생활을 부적응한단 말이야. 단체 생활의 부적응을 뭘로 얘기를 해줘야 돼? 이 아이가 지금 관계를 잘 못 맺고 있습니다. 라는 무엇을 줘야 돼요? 정보를 주면 돼요. 정보를 줘야 되는데 정보를 받은 이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다라면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얘가 뭘 잘못하고 있으면은 아이와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아이에게 친구 관계를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조언을 줘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이 질서라고. 이 질서는 뭐예요? 어떤 아이랑 어떤 아이랑 의견이 안 맞았어요. 그러면 말다툼을 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싸움이 커지지 않도록 선생님이 미연에 방지하는 게 선생님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말 못하는 애들 2명이 있다고. 한 놈이 때렸어. 그럼 그 때리는 것을 저지하고 막는 거죠. 그런 역할만 해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집에서 배웠어야 하는 것들을 여기다가 맡기는 거야. 절대로 맡기면 안 됩니다. 여기서 뭘 해줄 수 있어? 밥을 먹이거나 배변하거나 잠을 자거나 걸음마나 말을 지금 이런 것들을 보조해 줄 수는 있지만 언어는 누굴 닮을 수밖에 없어?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선생님을 닮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육은 결국엔 뭘 해줘야 돼? 질서를 잡아주는 단체 생활의 교두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육에서는 뭘 할 것이냐?
이건 학교라고, 학교. 자, 중학교부터는 넘어가니까 초등학교에서만 한번 봅시다. 지금 문제는 초등학교에서 되게 많이 나오니까. 초등학교에서는 학년을 나누죠.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는 거죠. 저학년에서는 보육하던 것을 교육으로 바꾸는 역할을 해주는 거야. 뭐랑 똑같냐면은 우리가 일반인이었지만 군대를 가게 되면은 신병교육대라고 있어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일반인으로 살다가 군인으로 가는 그 과정 중에 뭘 해주는 거야? 군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주입시키고 교육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보육받던 걸 교육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해줘야 되는 건데, 보육을 받다가 교육으로 오다 보면은 아직 적응을 못 한다는 거죠. 우리는 뭐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으니까? 시민이 되기 위해서. 학교는 시민이 되기 위한 교육을 하는 곳이 학교란 말이지. 자, 학교의 목적이 뭐라고요? 시민인데, 이 시민이라는 것은 뭐예요? 공동체의 구성원이란 말이야. 그러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는 애들은 뭐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학교에서는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가 어려운 아이들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한 아이가 에너지를 엄청 잡아먹는다 그러면 이 아이는 뭐 하는 거예요? 전체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거라고요. 그럼 이 전체 학생이 피해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를 뭐 인권이 있다 없다로 따질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어떤 아이가 코로나가 걸렸네요. 전염병에 걸렸어요. 그럼 학교에 왔어요. 그럼 그 아이 때문에 다른 애들도 병에 걸리겠지. 그럼 어떻게 돼? 교실이 안 돌아가는 거야. 요번 코로나가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와가지고 관계를 잘 못 맺어요. 그러면 전체 아이의 관계에 뭐가 생기는 거야? 질병이 생긴 거란 말이야. 그럼 그런 아이는 어떻게 돼요? 이런 아이들은 문제아라고 하지만 이런 좀 애정결핍이 있고 뭐가 안 좋은 애들은 어떻게 돼야 돼? 격리를 시켜야 돼. 격리를 시켜야 된다고요. 같이 있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왜? 얘로 인해서 다른 애들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문제점은 뭐냐면 이 격리된 아이들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뭐 특수학교일 수도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 사회에서 이런 대안을 안 만들어 놓은 게 문제지. 그래 놓고 뭐 하라고 그래? 학부모가 줘야 될 뭐를, 사랑을 어디서 주래요? 사랑이 부족한 애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럼 뭘 해줘야 돼? 사랑을 줘야 되는데 학부모가 못 줘서 생긴 병이거든. 이걸 뭘 하라 그래? 학교에서 주라 그래. 학교는 뭘 해야 돼요? 사랑은 언제까지 끝났어? 이미 보육에서 끝났어요. 보육도 여기에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자폐아라든지 정신적인 좀 미성숙한 아이들이라면 여기에 끼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 그러면 뭐부터 받아야 되냐면은 치료부터 받고 단체 생활이 가능한 아이들이 와서 지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단순히 내가 아이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여기다 보내놓으면 되냐 안 되냐는 거지. 그래서 이 보육기관에서 뭘 해줄 수 있어야 되냐면 피드백을 해주고, 학교에서도 피드백을 해줘야 돼. 뭐라고 피드백을 해줘야 되냐면은 이 아이가 여기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아이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서 거부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그 거부하는 것 자체가 인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니까.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인권 조례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개념들이 문제라고. 이런 개념들이 안 잡아놓고 무조건 인권을 잘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 인권 조례 자체가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라고. 그럼 우리는 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칠까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건 정리는 안 하고 아이들의 인권 하니까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격리도 안 시키고 이 아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사회 돌아다니는 거라. 자, 요번에 신림동에서 칼부림 난 것도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했어야 돼? 이미 격리가 됐어야 돼. 근데 그 격리는 안 시켜놓고 뭐만 하냐면은 알아서 조심하라는 거지. 마음이 아픈 사람이 뭔데?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 마음이 아플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칼을 꺼내더라도 우리는 맞아줘야 됩니다. 이게 사랑이냐고. 우리 아이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미성숙이 있어. 그래서 애들을 물어. 그래도 이 성숙한 아이들이 물려줘야 되냐 이거지. 개개인의 문제를 학교로 들고 오면은 이 학교는 뭐가 돼요? 난장판이 되는 거야. 지금 선생님들이 힘든 게 뭐냐면은 부모는 한 명 키우기도 힘든데 선생님은 물론 예전에 비해서 적어졌지만 20명, 30명을 키운다고. 왜 키워야 되냐 이거지. 단체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키워내서 같은 생각과 같은 지적인 수준과 상식을 가르쳐야 되는 곳이 학교인데 이런 상식을 가르치지 않고 개개인별로의 문제점을 치료해주는 곳이 학교냐 이거지. 고학년이 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이미 학생이 되어야 된다니까. 이 저학년 때 뭘 만들어야 되냐면은 아이에서 학생을 만드는
신병교육 때 같이 했다면은 고학년부터는 뭐 해야 돼? 배움과 질서를 지키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상식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편적인 생각을 하고 보편적인 사고를 갖고 그래야 대화가 일치한다고. 나는 A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같은 언어를 써도. 그래서 지금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인권과 제가 생각하는 인권이 다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지 같은 얘기를 해놓고도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갈등이 일어나고 뭐가 안 돼 있는 거야? 기본적인 학교 교육이 안 돼 있는 거라니까. 교육은 어떻게 가야 돼? 공동체가 보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교육이다. 그리고 다양성은 어디서 나타나? 그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다양성 안에서 수용을 해줘야지 미숙한 아이들을 인권으로 봐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격리시키고 다른 대안들이 필요하다라는 말로 서희초등학교의 문제는 뭘 안 준 거냐면은 학부모가 권위의 이양이 필요합니다. 보육시설에 권위를 주고 교육시설에 권위를 줘야 이 아이들이 공동체의 질서를 배우는 겁니다. 양육만 갖고 언제까지 키워? 자, 양육과 보육, 교육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뭐였어요? 양육, 보육,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 이 세 가지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건 뭐예요? 독립이라고.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독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양육이 보육을 넘어 교육까지 오면은 이 교육 대학교 가서 군대 가서 직장에 가도 뭐 하고 있는 거야? 양육하고 있는 거야. 자, 양육은 언제 끝나야 됩니까? 걸으면 끝나야 되고 밥 먹으면 끝나야 되고 끝나야 된다고. 자,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요.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와 교육에서 생기는 문제를 집으로 갖고 올 수는 있죠. 그때 뭐 해주는 거야? 집에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공감과 위로를 해주는 거지. 이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왜 너네는 양육 안 하고 너네는 양육 안 하냐고 자꾸 욕을 하고 그걸 솔루션으로 갖고 오니까 지금 개개인에 있는 집안의 문제점을 다 어디로 갖고 오는 거예요? 공동체로 내놓는 거라고. 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본인이 아이를 잘못 키워서 여기에 적응할 수 없는 아이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생각하니까 권리라고 생각하고 안타까움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불쌍한 사람이니 니네가 참아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두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아픔이 되는 거야. 보편성이 사라지고 보편적이지 않은 것들이 보편화가 돼버리니까 우리는 어디에 누구에게 맞춰야 되는지 방향성을 잃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은 산으로 가고 있는 거고 선생님들은 그 산으로 가는 교육에 희생이 되고 있는 거다. 물론 나쁜 아이가 있을 수 있고요. 나쁜 선생님도 있을 수 있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 집안에서 같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학교에 와서 교장 선생님한테 칼 들고 교감 선생님한테 책찍 들고 고소하겠다 하는 고소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공감, 아이의 위로를 해주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하도록 못된 아이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고 못된 선생님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정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법을 쓰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이미 법을 갖고 와. 이 사회의 문제점은 노동에서도 그렇고 교육에서도 그렇고 무조건 뭐만 갖고 들이대는 거예요? 법이 정의냐고. 최소한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뭐 하고 있어? 만능 해결사야. 법이 어디다 갖다 대도 다 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재판만 쌓여가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지켜야 되는 법은 없어지고 판결만 기다리는 그런 사법 싸움만 하고 앉아 있는 거지. 그러면 그거를 누가 결정을 해줘요? 판사들이 해주냐 이거야. 판사들이 이렇게 다양한 상식을 갖고 이거를 다 전문성 있게 해주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판사는 뭐만 판결해 주는 거예요? 절차적인 정당성이 있었냐 법에 따라서 그것만 판단해 주면 되는데 점점 우리는 무엇을 판사들에게 맡겨? 정의를, 판단의 근거를, 무엇이 정의로운지를 판사들한테 맡긴다니까요. 판사들은 이 과정에 문제가 없냐 있냐만을 판단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뭐까지 맡겨요? 이게 옳고 그르냐까지 맡긴다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 보편적인 생각은 없고 다 분쟁과 갈등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문제가 터졌지만 이건 결국에 누구의 문제예요? 가정의 문제고 나라의 문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큰 문제점이 하나 불거져 나왔다. 그래서 이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에 관해서 한번 고찰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